소학 선행 제6 외편 41 근세 고가의 유조씨 인 이도의 신계 자제하여 개유 법도하니 궁거 상호의 외성 존장은 필활 모성 제기 숙 약형이라 하며 제고 종고 지부는 필활 모성 고부 모성 종고부라 하고 미상 감호 자야 하며 기연 부당 교유엔 필활 모성 기장이라 하고 역 미상 감호 자야 하니 당시 고가 구족이 개 불능 약시하니라. 요사이 세상에서 오래된 가문 중에 조씨 가문이 조이도가 자제들을 거듭 훈계함으로 인하여 모두 법도가 있었다. 이들은 모두 모여 살면서 서로를 부를 적에 외성의 존장에게는 반드시 무슨 성 몇째 아저씨 또는 몇째 형이라 하고 여러 고모 대고모의 남편에게는 반드시 무슨 성 고모부 또는 무슨 성 대고모부라 하고 감히 자를 부른 적이 없었으며 아버지 친구를 말할 적에는 반드시 무슨 성 몇째 어른이라 하고 또한 감히 자를 부른 적이 없었다. 당시 오래된 가문과 종족들이 모두 이와 같이 하지 못하였다. 포효 숙공이 융경시의 민유 자언하되 이 백금 백양으로 기아자 사의언을 여기자하니 불궁수하나니 원소 기자하여 여지하소서. 윤이 소 기자한데 사왈 망부 미상 이 백금 위인야라 하고 양인이 상양 구지하니라. 포효 숙공이 경조인이 되었을 때에 백성 중에 스스로 말하기를 백금 백냥을 저에게 맡긴 사람이 죽었기에 그 아들에게 주었는데 받으려 하지 않으니 그 아들을 불러 백금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자가 있었다. 윤이 그 아들을 불렀으나 아들은 사양하여 말하기를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일찍이 백금을 남에게 맡긴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하여 두 사람이 서로 사양하기를 오래도록 하였다. 여형공이 문지하고 왈 세인이 희연 무호인 삼자자는 가위 자적자의로다. 고인이 언 인계 가위위 요순이라 하니 개간 어차이 지지로다. 여형공이 이를 듣고 말하였다. 세상 사람들 중에 무호인 좋은 사람이 없음 세 글자를 말하기 좋아하는 자는 스스로 해치는 사람이라고 말할 만하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은 모두 요순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여기에서 관찰하면 그것을 알 수 있다. 만석군 석분이 귀노 우가하더니 과궁 문간할세 필하거 추하여 견 노마하고 필시건 아니라 자손이 위소리하여 내 귀야리여든 만석군이 필조복 견지하고 불명하니라. 자손이 유과실이여든 불초양하고 위편좌하여 대안 불식이여든 연후의 제자 상책하여 인장로하여 육단하고 고사제 계지하여야 내허하니라. 만석군 석분이 나이가 많아 벼슬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갔다. 궁궐문을 지날 적에는 반드시 수레에서 내려 정종걸음으로 걸었으며 노마를 보면 반드시 몸을 숙여 경례하였다. 자손이 낮은 관리가 되어 돌아와서 아련하면 만석군은 반드시 관복을 입고 만났으며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자손들이 과실이 있으면 꾸짖지 않고 별실에 앉아 밥상을 대하여도 밥을 먹지 않았다. 이러한 뒤에 여러 아들들이 서로 꾸짖고 연장자를 통하여 윗옷을 벗어 상체를 드러내고 두세 번 사죄하여 잘못을 고쳐야 이에 허여하였다. 자손 승관자 제측이여든 수연이나 필관하여 신신 여야하며 동복엔 흔은 여야하되 유근하니라.
자손으로서 관을 쓸만한 나이에 이른 사람이 곁에 있으면 아무리 한가하게 있을 때라도 반드시 관을 쓰고 온화하게 대했으며 하인들에게는 즐겁게 대해야 돼 삼갔다. 상이 시 사식 어가하든 필개수 부복 이식하여 여제 상전하며 기집상에 애척심하니 자손이 중교하여 역여지하니라. 만석군 가히 효근으로 문호 궁국이라. 수제노 제유라도 질행은 계자 이위 불금야라 하니라. 상이 때로 음식을 만석군 집에 하사하면 반드시 머리를 조아리고 부복하고서 먹어 마치 임금 앞에 있는 듯이 하였으며 상례를 치를 적에는 몹시 슬퍼하니 자손들이 그 가르침을 따라 또한 그와 같이 하였다. 만석군의 집안은 효도와 근신으로 궁국에 알려져 제노 지방의 여러 선비들도 질박한 행실은 모두 스스로 만석군의 집안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다. 장자 그는 위 낭중령이요 소자 경은 위 내사르니 건이 노 백수하되 만석군이 상무양하니라. 매 5일 세목에 귀하라고 친입 자사하여 젊은 시자하여 취친 중군 축투하여 신자 완척하여 부여 시자하되 불감령 석군 지지하여 이위상하니라. 큰아들 석건은 낭중령이 되었고 작은아들 석경은 내사가 되었다. 석건이 늙어 머리가 희었으나 만석군은 여전히 아무 탈이 없었다. 5일마다 하루 휴가를 받으면 집에 돌아와 만석군을 배할하였고 직접 작은 방에 들어가 모시는 자에게 가만입으로 속옷과 병기를 가져다가 자신이 빨고 씻어서는 다시 모시는 자에게 주되 만석군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게 하여 항상 이렇게 하였다. 내사경이 취기하여 입 외문하여 불하거한데 만석군이 문지하고 불시기언을 경이 공하여 육단 사제호대 불허라. 그 종급 현건이 육단한데 만석군이 양활 내사는 귀인이라. 입열이여든 이중 장로 개 주익이언을 이 내사 좌거 중자여 하니 고당이로다 하고 내사 파경하니 경급 제자 임리문하여 추지가 하니라. 내사 석경이 술에 취해 돌아와 바깥문에 들어와서도 수레에서 내리지 않았는데 만석군이 이 말을 듣고 밥을 먹지 않았다. 석경이 두려워하여 우통을 벗고 사죄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온 가족과 형 석건도 윗옷을 벗어 상처를 드러내고 사죄하였다. 만석군이 석경을 꾸짖어 말하기를 내사는 존귀한 사람이라 마을문에 들어오면 마을 하는 어른들도 모두 달아나 숨는데 내사가 수레 안에 태연이 앉아있으니 참으로 당연하겠지 하고 이에 석경을 타일러 보냈다. 이 뒤로 석경 및 여러 아들들은 마을문에 들어오면 수레에서 내려 종종걸음으로 집에 이르렀다. 소광이 위 태전이르니 상소 걸 해골한데 가사 황금 이식근하고 태자 증 오식근이언을 귀학리하여 일영가로 공구 설 주식하여 청족인 고구 빈객하여 상여 오락하며 상문 기가하되 금여 상유 기근고 총매이 공구하라 하니라. 소광이 태전이었는데 글을 올려 사직을 청하자 상이 황금 20근을 더 하사하였고 태자는 황금 50근을 주었다. 소광은 향리로 돌아와 날마다 집안 식구들에게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차리게 하고는 친척과 친구, 손님을 초청하여 서로 함께 즐겼다. 자주 집안 식구에게 묻기를 금이 아직 몇 근이 남아있는가 빨리 팔아서 술과 음식을 장만하라고 하였다. 거세여의 광의 자손이 절이 기곤제 노인 광소 신해자하여 왕이 왈 자손이 기급 군시하여 파립 산업 기지하더니 금일에 음식 비차진하니
의종장 인소하여 권세군하여 치전택하라. 노인이 즉위 한가시로 유익강은 차게 한데 그렇게 지낸 지 1년 남짓 되어 소강의 자손들은 소강이 신임하고 사랑하는 나이 많은 형제에게 은밀히 말하기를 자손이 아버지 생시에 산업의 터전을 확립하기를 기대했는데 오늘날 음식의 비용으로 다 써버리려고 하시니 어른은 말로 아버지를 설득하여 전토와 주택을 마련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노인은 바로 한가한 때에 소강에게 이 계획을 말하였다. 광활 오기 노폐하여 불렴 자손 제리오 고자 유구 전녀하니 영자손 근력 기중이면 조기 공 의식하여 예범 인재하리니 금부 증 익지하여 이위 영려면 당교 자손 태타이니라. 소강은 말하였다. 내가 어찌 노망하여 자손을 생각하지 않겠는가. 돌아보건대 본래 예부터 내려오는 전토와 집이 있으니 가령 자손들이 그 가운데서 부지런히 힘쓰면 충분히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마련하여 일반 사람들과 같을 것이다. 지금 다시 재산을 보태주어 남게 한다면 다만 자손들에게 게으름을 가르칠 뿐이다. 현이 다재즉 송기지하고 우이 다재즉 익기과 하나니라. 차부 부자는 중지 원야니 오기 무이 교화 자손이라. 불욕 익기 과이 생원하노라. 우차 금자는 성주 소위 해양 노신야라. 고로 낙여 향당 정족으로 공향 기사하여 이진오 여일하노니 불력 가호와. 어질면서 재산이 많으면 그 뜻을 순상하게 되고 어리석으면서 재산이 많으면 그 과실을 더하게 된다. 그리고 부자는 여러 사람들로 원망을 받게 되니 나는 이미 자손을 교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재산을 보태주어 자손들의 과실을 다하고 원망이 생기게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 금은 성상께서 늙은 신하를 은혜로 기르기 위해 하사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즐거이 마을사람 종족과 함께 성상께서 은혜롭게 하사하신 것을 누리면서 나의 만년을 다하려 하니 또한 옳지 않겠는가. 반공이 미상 입성부하고 부처 상경 여빈하더니 유표 후지하니 반공이 석경 농상하고 이처자 운어전이언을 표지 문활 선생이 약거 견부이 붉은 관록하니 후세의 하이유 자손호와 반공할 세인은 개유지 이위연을 금독 유지 이안하노니 수소유 부동하나 미무소 유야라 한데 표탄 시기 거하니라. 반공은 현사는 남쪽에 살며 일찍이 성중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고 부부가 서로 공경하기를 손님과 같이 하였다. 유표가 방문하자 반공은 밭두둑이에서 밭갈기를 멈추었고 아내와 자식들은 앞에서 김을 메고 있었다. 유표가 그 아내와 자식들을 가리키며 묻기를 선생이 논밭에서 괴롭게 살면서 관직과 녹봉을 좋아하지 않으니 후세에 무엇을 자손에게 남겨주려 하시오 하자 반공이 답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손에게 유태로움을 남겨주는데 지금 나만 유독 자손에게 편안함을 남겨주려고 합니다. 비록 남겨주는 것은 같지 않으나 남겨주는 것이 없진 않습니다 하니 유표는 탄식하며 떠나갔다. 도연명이 위팽택령하여 불이 가루 자수러니 송인력하여 급기자하고 서왈 여단석지비에 자급이 위난할세 금유 차력하여 조여 신수지로하노니 차역 인자야니 가선 우진이라. 도연명은 평택현령이 되어 임지에 처자식을 데리고 가지 않았다. 도연명은 고향에서 고생하는 아들을 생각하여 일꾼 하나를 보내어 아들에게 주고 편지에 이르기를 내가 조석의 끼니거리를 자급자족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지금 이 일꾼을 보내어 너의 뗄나무를 하고 물 깃는 수고를 돕게 한다. 이 사람도 남의 자식이니 그를 잘 대우하라. 최효분 형제 효의 자후하더니 제효의 등이 봉효분하되 진공순 지례하여
좌식 진태의 효분이 불명즉 불감려하며 계명 이기하여 자원 안색하며 일전 착백을 불입 사방하고 기륭 유수에 취대 불급하더니 제부 역상 친애하여 유무를 공지하니라. 최효분 형제는 효도하고 의리가 있고 자애롭고 온후하였다. 동생 최효위 등이 최효분을 받들되 공손한 애절을 다하여 안고 먹고 나아가고 물러갈 적에 최효분이 명령하지 않으면 감히 하지 않았다. 최효분 형제는 닭이 울면 일어나서 우선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며 한 푼의 돈과 한 자의 비단을 각자 거처하는 자신들의 방에 들이지 않았고 길사와 흉사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는 모여서 마주 앉아 나눠주었다. 여러 부인들도 서로 친애하여 소유물을 함께하였다. 효분의 숙진이 기망우의 효분 등이 숙봉, 숙모, 이씨하되 약사, 소생하여 단석, 원청하여 출입 개근하며 가사, 거세를 일이 자결하며 매 형제 출행의 유획이면 즉 척천 이상을 개입 위지고하고 사시 분례를 이씨 자제지하더니 여차 20여 세 하니라. 최효분의 숙부 최진이 사망하고 난 뒤에 최효분 등은 숙모 이씨를 받들기를 마치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 섬기듯이 하였다. 아침 저녁으로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드리고 여름에는 서늘하게 해드렸으며 나가고 들어오며 아래고 배웠으며 집안일을 크고 작은 것을 한결같이 물어 결정하였다. 매번 최효분 형제가 외출했다가 얻은 것이 있으면 한자나 한치 이상의 물건을 모두 이씨 창고에 넣고 사시에 의복 따위를 집안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이씨가 스스로 재량하게 하였는데 이와 같이 하기를 20여 년이나 하였다. 왕응이 상거에 율려야 하더니 자제 비공복이면 불연하여 규문 지내가 약 조정은 하니라. 왕응은 평소 거처할 적에 근엄하였다. 자제들이 관복을 입지 않으면 감히 뵙지 못하여 규문 안에 거처하기를 마치 조정에 거처하듯이 하였다. 어가히 사교하니 근검공소요 정가히 사례하니 관원상제러라. 집을 다스리되 4가지 가르침으로 하였으니 근명검소 공손 관용이었고 집을 바르게 하되 4가지 예절로 하였으니 관례 혼례 상례 제례였다. 성인 지서와 급공복 얘기를 불가하며 원옥 진무를 필견박하여 왈 무구 비하라 하며 문항 과목을 필방렬하여 왈 무구 나냐라 하니라. 성인의 책과 간복 얘기를 빌리지 않았고 담 가옥 집기를 경고하고 질박하게 하고서 말하기를 구차히 협의함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문과 골목을 구획하고 과일나무를 심되 반드시 방정하게 대회를 이루게 하고서 말하기를 구차히 어지럽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다. 장공의 구세 동거하더니 북제 수당이 개정표 기문하니라. 인덕 중에 고종이 봉태산하고 행기택하여 소견 공예하여 문기 소위 능 목족 지도한데 공예 정지 필이대하고 내서 인자 배교하여 이진하니 기의 이위 종족 소위 부렵은 유존장 의식이 호규 불균하며 비유 예절이 호규 불비여든 갱상 책망하여 수의 괴갱하나니 구능상 여인지면 즉가도 옥목으라 하니라. 장공에는 9대가 함께 살았는데 북제 수나라 당나라에서 모두 그 문에 정표하였다. 인덕연간에 당 고종이 태산에 제사하고 그 집에 행차하여 장공회를 불러보고는 종족을 화목하게 하는 방법을 묻자 장공회는 지필로 하겠다고 청하고서 인자 100여자를 올렸다. 장공회가 인자 100여자를 써서 올린 뜻은 종족이 화합하지 못하는 까닭은 존장자가 의복과 음식을 나누어줄 때에 혹 고르지 못함이 있으며 학렬이 낮은 자와 나이 어린 자의 예절이 혹 갖춰지지 못함이 있으며 번갈아 서로 책망하여 마침내 어긋나고 다투게 되니 만약 서로 참으면 집안의 도가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한 문공이 작 동생행 왈 회수 출 동백산하여 동치 요요하여 천리 불능 휴 얻은 비수 출 기측하여 불능 천리하여 백리 입회유로다. 수주 속현 유 만풍하니 당 정원 연시에 현인 동생 소남이 은거행이 어기중이로다. 자사 불능 천하니 천자 불문 명성이라. 장록 붉은 문이요 문 외에 유유리 일례 징조 갱색전이로다. 한 문공이 동생행을 지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수가 동백산에서 나와 동쪽으로 달려 멀리 천리를 쉬지 않는데 비수는 그 옆에서 나와 천리를 못 가 백례소 해수로 들어가 흐르도다. 수주 속현인 안풍현이 있으니 당나라 정원년간에 그 현사람 동생 소남이 그곳에 응거하여 의를 행하도다. 자사가 청가하지 못하니 천자가 그 명성을 듣지 못하여 장록이 문에 이르지 아니하고 문 밖에는 관리들이 날마다 와서 조세를 걷고 다시 돈을 요구할 뿐이로다. 차제 동생이여 조 출경하고 야귀 고인서로다. 진일 부득식하여 혹상 이초하며 혹수 이허로다. 입주 구 감지하고 상당문 기거하니 부모 불척척하며 처자 부자자로다. 아 동생이여 아침이면 나가서 밥 갈고 밤이면 돌아와 옛사람의 글을 읽도다. 종일토록 쉬지 못하여 혹은 산에 가서 뗄나무를 하며 혹은 물가에서 고기를 잡도다. 부엌에 들어가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고 당에 올라가 안부를 물으니 부모는 근심하지 않고 처자식은 원망하지 않았도다. 차제 동생이여 효차자를 인불식하고 유유천 옹지하여 생상 하서 무시기로다. 가유 구유 출구 시견을 계례 포기 아하되 탁탁 정중 십충의하여 포지 불식 명성 비하여 방황 척촉 구불거하고 이익 내부 대구 귀로다. 아 동생이여 효도하고 사랑함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하느님만이 알아서 상서를 내리는 것이 시기가 없도다. 그 효성의 가축들도 감화되어 집에 새끼를 낳은 어미개가 밖으로 나가 먹이를 찾자 닭이 와서 새끼개를 먹이되 뜰 안에서 쭈아 벌레와 개미를 주워 먹여도 먹지 않고 소리내어 슬피우니 닭은 방황하고 머뭇거려 오랫동안 떠나지 못하고 날개로 와서 덮어주며 어미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도다. 차제 동생이여 수장 여주오 시지인은 부처 상악하며 형제 위수하여 식군 지록 이령 부모 수하나니 역독하신고 차제 동생이여 무여주로다. 아 동생이여 누가 그와 함께 짝할까. 당시 사람들은 부부간에 서로 학대하고 형제간에 원수가 되어 임금의 녹을 먹으면서 부모가 근심하도록 하니 이들은 또한 무슨 마음에서인가. 아 동생이여 견줄만한 사람이 없구나. 당 하동 절도사 유공작이 제공경 간하여 최명 유가법하니라. 당나라 하동 절도사 유공장은 공경 사이에서 가법이 있기로 가장 이름이 났다. 중문동의 유소재런이 자비 조할 지일이며 매평단에 첩출지 소재 얻음 제자 중영이 개 속대하여 신성어 중문 지부가니라. 공작이 결 사사하여 접핑계가고 여제 공권 급군 종제로 재회식하여 자조 지모희 분리 소재하고 척지 즉 명일인 자제하여 집 경사하여 궁독 일과 흘하고 내 강이 거관 치가 집업하며 혹 논문하며 혹 청금하다가 지인정 종연후에
지인 정종 연후에 귀치면을 제자 부혼 정허 중문 지북하더니 범 20여 년에 미상 1일 변역하니라. 중문 동쪽에 작은 방이 있었는데 만약 조회에 배할하는 날이 아니면 이른 아침마다 곧바로 작은 방에 나아갔고 여러 아들과 유중영은 모두 의관을 정제하고 중문 후 북쪽에서 아침 문안을 했다. 유공작은 집안의 일을 결정하며 빈객을 접대하고 아우인 공권 및 여러 종제들과 즉 사촌 아우들과 하루에 2번 모여 식사를 하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작은 방에서 떠나지 않았다. 촛불이 나오면 한 사람은 자제에게 명하여 경서, 사서를 가져다가 자신이 한 차례 읽고는 관직에 거치하고 집안을 다스리는 법을 강의하였다. 때로는 문장을 논하기도 하고 때로는 검은고 소리를 듣기도 하였다. 인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난 뒤에야 침실로 돌아가면 여러 아들들이 다시 중문 후 북쪽에서 저녁 문안을 드렸다. 20여 년 동안 이 예를 하루도 바꾼 적이 없었다. 기후 기세하든 즉 제자 개 소사하더니 왈 서고 형제 시성군 위 단주 자사에 이 학업 미성이라 하여 불청 식유가시더니 오 불감 망야라 하노라. 흉년을 만나면 여러 아들들은 모두 거친 밥을 먹었다. 유공작이 말하기를 옛날 우리 형제들은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단주 자사로 계실 때에 모셨는데 학업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기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나는 감히 이것을 잊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고자 매질이 유고 리자 얻은 수소원이라도 필히 택서 가지하되 개용 강목 장념하며 힐 문견으로 위 자장하더니 상은 필대 자장 풍비론 하여가 불실 시오하니라. 고모와 자매와 조카딸 중에 고아이거나 과부된 자가 있으면 관계가 소원하더라도 반드시 그를 위하여 남편을 가려 시집 보냈다. 모두 나무를 조각한 화장 경대와 매듭 무늬의 비단을 혼수품으로 삼았다. 유공작은 항상 말하기를 반드시 혼수품이 풍부하게 갖추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홍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급공작 졸하여는 중형이 일중 기법하여 사공권하되 여사 공작하며 비신병이든 형 공권에 미상 불속대하니라. 위 경조윤 염철사하여 추루 공권어 통구에 필하마 단 홀립하여 후 공권가하여 내상마하며 공권이 모기여든 필속대 영후어 마수하더니 공권이 우위 위연하되 중형이 종불이 관달로 유소개하니라. 유공작이 별세하자 유중형은 한결같이 유공작의 법을 따라 유공작을 섬기되 유공작을 섬기듯이 하여 심한 병이 아니면 유공권을 배울 적에 의관을 정제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유중형은 경조윤 염철사를 지냈는데 외출하다가 유공권을 내거리에서 만나면 반드시 말에서 내려 호를 단정히 잡고 서서 유공권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말에 올랐으며 유공권이 늦게 돌아오면 반드시 의관을 정지하고 말머리에서 마중하였다. 유공권은 자주 그만두라고 말하였으나 유중형은 끝내 관직이 현달하였다고 하여 조금도 고침이 없었다. 공작의 처 한씨는 상구 휴주 중손이니 가법이 엄숙 검약하여 위 진신 가 해범이러니 귀 유씨 3년에 무소장 미상 경기 개치하며 상의 견소하고 불룡 능나 금수하며 매 귀근에 불승 금벽여하고 지승숙 두자하여 이 창의 보사 이수하니라. 상명 분고삼 황현 상현 분고삼 황현 웅담하여 화위환하여 사제자하여 매영 야습하게 함지하여 이자 근거하니라. 유공작의 아내 한씨는 상국 한휴의 증손녀이니 가문의 법도가 엄숙하고 검약하여 사대부 집안의 모범이 되었다. 유씨에게 시집온 지 3년이 되도록 젊은이나 어른할 것 없이
한씨가 일찍이 이를 드러내고 웃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항상 흰 명주옷을 입고 능라금수는 사용하지 않았다. 친정에 돌아가 부모를 뵐 적마다 금벽열을 타지 않고 다만 죽두자를 타고서 두 명의 하녀가 걸어서 따르게 하였다. 항상 하인에게 명령하여 고삼, 황연, 웅담을 가루로 만들어서 이것을 섞어 환약을 짓게 한 다음 여러 아들에게 나누어 주어 긴 밤에 학업을 익힐 때마다 이것을 물어 수고로움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강주 진씨는 종족이 709런이 매식에 설 광석하고 장유의 차좌 이공 식지아니라 유흉견 백여하되 공일 뇌식하더니 일견이 부지면 제견이 위지 불식하니라. 강주 진씨는 종족이 700명이나 되었는데 밥을 먹을 때마다 넓은 자리를 펴고 어른과 어린이가 차례로 앉아 먹게 하였다. 기르는 개 100여 마리가 함께 한 우리에서 먹었는데 한 마리가 오지 않으면 여러 개들이 그를 위하여 먹지 않았다. 옹공왈 국조 공경이 능수 선법하여 구이 불세자는 유고 이상간이 자손이 수세에 지 200여 구로되 유동고 공찬하여 전원 저사 소수와 급유 관자 복록을 개취지 일구하여 계구 1급 향하며 혼인 상장 소비 계유 상수하여 분명 자제하여 장기사하니 기 규모 대저 출어 한림학사 종학 소재야 아니라 사마옹공이 말하였다. 우리나라의 공경들 중에 선의의 법도를 잘 지켜 오래도록 세하지 않은 사람은 오직 돌아가신 이재상 즉 이방의 집안이다. 자손이 몇 대에 걸쳐 200여 명이나 되었으니 여전히 함께 살면서 함께 한솥밥을 지어 먹었다. 그리하여 농지와 객점의 수익과 관직이 있는 사람의 복록을 모두 한 창고에 모아서 식구를 헤아려 양식을 매일 공급하였으며 혼인과 상사에 드는 비용은 모두 일정한 액수가 있었고 자제들에게 나누어 명하여 그 일을 관장하게 했다. 그 제도는 대체로 한림학사 이종학이 만든 것에서 나왔다. 우는 실 명륜이라 이상은 명륜을 실증한 것이다.